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새만금 인공지능 시티 조성에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개발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희겸 새만금 개발청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이 오래전부터 AICT에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다며 실무자 협의체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새만금은 백지 상태로 새 기술을 얻기에 유리한 조건이라며 기술을 집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해당 부서에 이달 안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말에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이 취급한 자동차 물량은 41만 3천여 대로 전년보다 8만 6천여 대가 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 41만 4천여 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환적차는 40만 5천여 대로 자동차 물량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군산시가 시장 주재 간부회의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임준 시장은 12일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과정을 생중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회의 생중계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군산시는 생중계 방식과 범위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인구 감소폭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따르면 군산시 인구 감소 규모는 지난 2023년 2,487명에서 2025년 말 1,756명으로 3년 새 731명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1,073명으로 지난해보다 73명 늘었고 혼인 건수도 99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군산시는 청년층 순이동과 취업과 주거 지원 정책 운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 해물짬뽕이 서울시청 직원 특별식 메뉴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서울시청 본관 구내식당에서 해물짬뽕과 우레장아찌 등으로 구성된 군산 특별식을 직원 1,700여 명에게 선보입니다. 서울시청 특별식이란 식단 다양화를 위한 행사로 타 지자체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급식 메뉴를 구성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특별식 메뉴는 서울시가 지자체와 처음으로 협업한 사례입니다. 군산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3,000명이 넘는 청년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한 청년센터 14개 프로그램을 통해 3,433명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격 취득 5종과 청년정책 아이디어 15건 발굴, 공모사업을 통한 취약청년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질적 결과물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97명은 국제공인 자격증인 실시간 3D 콘텐츠 제작 플랫폼 유니티를 취득했습니다. 새만금 산단 통근버스가 군산 5개 노선 등에서 올해도 확대 운행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탑승지를 지난해 90곳에서 올해 95곳으로 늘리고 군산 5개 노선 익산, 전주 각 1개 노선 등 모두 7대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 전주, 익산 등 주요 거점과 산단을 연결하는 기본 노선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노선과 운행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95.2%의 근로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 창업의 구심점이 된 군산 청년들 청년센터가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최근 2년 동안 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청년센터는 교육을 넘어 성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청년 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3대째 군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백형경 씨. 3년 전부터 약콩으로 만든 보리차를 상품화해 지난해 3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첫 해 매출 2천만 원에서 15배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군산 청년들 청년센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백 씨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2천만 원 안에서 포장재도 만들고 광고 비용도 쓰고 마케팅 비용도 쓰고 영상도 만들었어요. 상세 페이지도 제작을 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처음부터 목표를 잡고 시작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되었고 결과도 좋았어요. 이처럼 청년센터의 도움을 받은 기업들의 월 매출은 평균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57개 기업이 8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65개 기업이 7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창업기업이 1년여 동안 본인의 매출보다 6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들 청년센터는 이미 창업을 했거나 예비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제품을 개발하고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5,2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고 141건의 특허를 출원해 23건이 실제 등록됐습니다. 센터는 2019년 개소 이후 초기에는 교육 중심의 창업을 지원하다가 2년 전부터는 매출과 판로, 자금, 법적 보호까지 연계하는 성과 중심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해마다 6명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지원 대상을 7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통망도 넓어졌습니다. 롯데몰 군산점과 연계한 팝업 부스 행사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은 정식 입점 제안을 받거나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산의 다양한 자원이나 수산물이나 아니면은 군산의 문화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드는 기업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특허 상품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돕는 청년들 청년센터. 지역과 센터의 협력이 청년을 부르고 지역 경제 구조의 근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겨울철 대표 관광지 4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명소는 선유도와 음파호수공원, 청암산, 근대역사박물관 일대입니다.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대표 섬으로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파호수공원은 도심 속에서 야간 경관을 선사합니다. 청암산은 군산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자연 산책 명소로 근대역사박물관은 실내에서 근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은 헌혈을 참여하면 지역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14일부터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한 모든 시민에게 군산사랑 상품권 10,000원을 지급합니다. 헌혈은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의 집 또는 헌혈버스를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간 열리는 시간여행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에 따르면 축제 추진위원회를 열어 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축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열린 시간여행 축제에는 13만 5천여 명이 방문해 69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단 지월 스님이 친필로 쓰고 직접 판각한 목판인 묘법 연화경이 군산 성흥사에 봉안됐습니다. 군산 성흥사는 지난 10일 지월 스님이 판각한 법화경 일질경판 500장에 대한 봉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봉안된 법화경은 불교 최고의 경전으로 꼽히는 대승불교 경전으로 총 7권 7만여 자로 지난 2017년 완성됐습니다. 이번 기증은 지월 스님이 지난해 11월 열반에 들기 전 유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핵심 딥테크 기업인 모나가 미국 현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 강소특구는 모나가 지난 5일 미국 네바다주 연방의회로부터 의회 특별표창 특별공로장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은 네바다 제사선거구 소속 스티븐 호스포드 연방 하원 의원이 직접 수여한 것으로 한국 기술 스타트업이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배터리팩 불량 진단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군산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1,537건을 접수받아 적합성 등 1차 검토를 거쳐 30건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18일까지 30개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진행합니다. 최종 심사는 시민 참여 40%와 전문가 평가 60%의 혼합형으로 이뤄집니다. 군산시가 원예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원예 사업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원예 농업인을 대상으로 원예 농산물과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 등 9개 사업에 대한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심의를 거쳐 90여 농가를 선발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올해 말까지 7억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의 원예작물 재배 면적은 612.8헥타르로 전체 경지 면적 14,884헥타르의 4% 수준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수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새해를 맞아 기부를 신청한 가게를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착한 가게로 선정된 곳은 할머니 백숙 마파랑, 천산 횟집, 한우 진대가, 행복한우, 그냥 분식 5곳입니다. 성산면 숲해온 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과 라면 350개를 기부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원아들이 1년 동안 저금통에 모은 금액에 교사들의 성금이 더해져 마련됐습니다. 어린이집은 지난 2022년 성산면 최초로 착한 어린이집에 가입한 이후 매월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